네, 50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암살 시도와 관련해 해리스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 고삐를 쬐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국면 돌파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변수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가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였는데요. 과거에 이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었더라고요. 일단은 뭐 수사에 지금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은 지 이제 사흘이 됐는데요. 네. 미 수사 당국 FBI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의자 라우스는 당초 그 트럼프를 지지했었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 등을 돌리고 암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 낸 책에서는 그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정을 폐기한 데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란 정부에 대해서 암살까지 하라,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AP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또 관련 경력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 용의자가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네. 또 고프로로 그 암살 현장을 생중계하려 한 점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거 저번 7월에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 측에서는 좀 호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바이든을 거명을 하면서 네. 해리스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의 언사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런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와 좀 우호적인 폭스뉴스 디지털에서 한 말을 보면은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 자신을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또 다른 면에서는 트럼프 자신도 저 1차 때와는 달리 1차 때는 이제 첫 번째 암살 시도 때는 화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리스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지금 판세가 초박빙이다,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이제 상대가 바뀐 뒤로는 지금 이제 고령이 약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에서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최측근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통령 후보죠, 그 JD 벤스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He said, I'm a little mad because I was about to make a birdie putt on the sixth hole and they wouldn't let me finish. By the way, that is kind of the guy that you wan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ght? Who's fazed by nothing, who's telling jokes afterwards. 네, 뭐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도 이어가고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거는 그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미 대선이 한 50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양 진영의 지지층이 이제 결집할 만큼 결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TV 토론 후에 272윈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니까 그 가운데 270명만 얻으면 이긴다 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단 여론조사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트럼프의 우세주였던 플로리다주가 네. 경합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지층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최대 경합주가 그 펜실베이니아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거인단 수가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30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합주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번 두 차례 대선에서 다 트럼프가 이겼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두 경합주에서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암살 기도를 호재로 삼아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해리스를 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해리스가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모금 격차가 트럼프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선거에선 돈이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두 번째 암살 시도 직후에 자신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거기에 모금 링커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그 첫 번째 암살 그 시도와는 좀 별개로 이번에는 그만큼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암살 시도와 이번 시도와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암살 시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유세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공적 자리였고요. 그때 이제 총격 사건이 실제 일어나서 귀 귀 위쪽 쪽에, 부분에 이제 네.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때 피도 나고요. 그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팔을 쭉 뻗으면서 싸우자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인 모습이 부각이 됐던 데 비해서 네. 이번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골프를 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부상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제 그 암살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비밀 경호원들이 선제 제압을 하면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과는 굉장히 상당히 좀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도 없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보면은요, 이번 두 번째 암살 시도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자산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네. 그 두 번째 암살 시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4%대가 빠졌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운영하는 이제 그 회사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거기 네. 주가도 3%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FBI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배우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제 대선 판도나 또 무당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 플로리다주 이제 거기 주지사는 이제 공화당 사람입니다. 네. 그 론 디센티스라고 이쪽은 이제 또 미진한 수사가 없도록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무당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TV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를 받았던 해리스 후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TV 토론에서 이제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기를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뭐 박빙의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플러스 3에서 5% 정도 앞섰고 또 네.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 차이로 격차가 또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중도층을 잡겠다.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총기 소재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한 입장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And I am a gun owner, and Tim Walz, my running mate, is also a gun owner. We're not taking anybody's guns away. I support the Second Amendment, and I support reasonable gun safety laws. 이번 두 번째 암살 시도 직후에는 총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네. 이것은 정치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경호를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파장을 막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봐서는 어쨌든 간에 TV 토론을 잘하고 모금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뜻밖의 난관을 만나서 지금 답답한 형국이니까 네. 이걸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찾는데 부심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유세를 제기하면서 트럼프를 겨냥해서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게 못 된다. 다시 얘기해서 낙태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지금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인데 암살 시도 외에 그럼 대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만 뭐니 해도 미국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1992년도에 빌 클린턴
당시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걸프전에서 이긴 아버지 부시를 누를 때 그때 내건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점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후보 때 재임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1.7%였는데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선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물가 성장률이 5.7%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4.3%여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경제 이슈를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쪽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쪽도 지금 이제 그 공세, 반격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백악관에서 며칠 전에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물가가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잘 알다시피 이제 미 연준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거고요. 근데 그 기준금리가 뭐 0.5% 빅컷이냐 아니면 0.25% 베이비컷이냐 전망은 엇갈립니다만 네.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잡혔음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리스한테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인데요. 네. 이 고통지수가 미 대선이 있는 해에 8, 9, 10월에 고통지수가 올라가면은 야당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또 여당이 이기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고통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경제 상황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미국 대선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